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오늘 바로 또 인선 발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일까지 근무를 하고 강원도로 이제 출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상호 정무수석을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86을 이제 싹 청산을 하겠다. 예,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총선 때인가? 예, 아무튼 이 386은 민주당의 아주 암적 존재다. 이 386을 다 청산해야 된다. 그때 이제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사고 치고 그럴 때 386 때문에 쪽팔려서 후배들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86 청산을, 그죠? 그 선배들이 지은 죄, 예, 후배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배들의 업보를 후배들이 이제 짊어지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386 청산에 같은 운동권 후배로서 386 청산에 기수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 생각보다는 제가 생존력이 뛰어난 것 같아. 이제는 끝났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상호 그죠? 우상호 전 의원이, 예, 정무수석으로 이제 딱 임명이 되고, 거기에 이제 강훈식 실장은 386은 아닌데 운동권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제 후배가 되는 거죠. 예, 저랑 이제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한총련, 그러니까 전대협 한총련 운동권 계보가 제가 어제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예, 이런 평론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으니까, 이건 저만 하는 거니까, 제 얘기를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특히 수영이님,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쓰시는 건데,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듣고, 예, 민주당의 이제 운동권 계보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민주당의 이제 그 계파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이런 걸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 그런 정보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주시면은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 운동권 계보가 민청학년, 예, 70년대 민청학년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뭐 이해찬, 김부겸, 뭐 유인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많아, 여기가 이제 운동권 계보의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제일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해찬 전 총리도 있지만은, 김근태 전 대표님. 이분이 이제 운동권계의, 예, 이제 대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근태 전 대표가, 예, 김근태 선생께서, 예, 그 재야 운동을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제 손을 잡으면서, 새천년 민주당이죠. 예, 새천년 민주당 이제 창당할 때 운동권들이 이제 대거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스프링 조이님, 코스피도 믿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뉴스만 나온다고 믿는 자도 있으며, 이제 유리한 뉴스가 나오는 꼴을 못 봤고 무슨 유리한 뉴스가 나온답니까? 예, 정신 이상이지 그쯤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운동권들이 대거 이제 민주당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민청학년 이제 선배들이 길을 닫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젊은 피 수혈론이 나왔어요. 예, 김근태, 이해찬 등등 민청학년 선배 운동권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손을 잡으면서 후배, 그러니까 민청학년 세대의 그 뒤에 이제 더 복잡한 과정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전대협 세대가 이제 386이지. 이 386들이 선배들이 뚫어준 그 길로 대거 정치권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한 중후반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랄지,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386 정치인들이 90년대 중후반에, 민주당에 대거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주류가 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386들이 이제 동교동계를 제치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을 하시면서 크게 보면 두 개의 계파가 있었던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개의 계파다. 그래서 그 동교동계하고 운동권계하고 이렇게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비주류였죠, 비주류. 그래서 주류 계파는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소수파였던 거야.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386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6이 이제 주류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돌이라고 그러잖아요. 탄돌이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386 정청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386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공천을 받아가지고 금배지를 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386이 민주당의 주류가 돼.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동교동계는 민주당으로 남았고 386과 친노 그룹이 열린 우리당을 만든 거예요. 열린 우리당을 만든 거야. 그래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친노 친문과 운동권의 양대 계파의 연합 정권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영이 님이 지적한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문재인하고 연합해 있었으니까 386들이 친문 성향이 그때까지만 해도 강했던 거죠. 그래서 친문 쪽으로 대부분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386들을 과거 386들은 이제 수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면서 386 내에서도 분화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분화가 시작이 돼서 계속 친문 그룹에 남아가지고 친문들과 뭔가 그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이런 386들이 있고, 그 다음에 386들 중에서 친문 성향이 좀 덜한 특히 뭐 이해찬 전 총리 이쪽 계보 민평년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쪽 계보에 있었던 386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시 손을 잡았어요. 어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친문 성향이 강했던 386 중에서 상당수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잡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 인물이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이제 그만뒀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386의 좀 막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인적 구성을 보면은 크게 두 그룹이 있다고 봐야 돼요. 크게 두 그룹이다. 하나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흔히 말하는 이제 친명그룹이죠. 뭐 친명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는 뭐 정성호 장관이랄지 뭐 김병욱 의원이랄지 김남국 의원이랄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 다음에 뭐 그 조정식 의원도 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정식 의원도 엄밀히 따지면은 친명 그룹은 아니에요. 그 운동권 그룹에 속하시는 분이야. 이해찬 전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잡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386 출신 정치인들, 운동권 정치인들을 평가를 하시면은 이게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합 집산과 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주류에서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대통령님과 친명 그룹만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들다.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20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 역할을 해왔던 386 운동권 출신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경험이 많은 건, 그거는 사실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집권 경험을 하기 시작했던 거잖아. 그래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친명그룹은 뭐 국회의원 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뭐 좀 해보고, 뭐 성남시에서 좀 해보고, 그러니까 경험의 최대치가 당대표까지예요. 당대표까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처음 운영하시는데 벅찬 거지. 친문들만 데리고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벅차다. 그래서 386들과 지금 뭐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386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전통적인 이제 운동권 출신들과 협력을 해서 지금 국정 운영을 안정감 있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이제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을 대통령께서 처음 지명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불만이 많았잖아요. 아, 우상호는 수박인데 왜 정무수석을 시키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뭐 채팅창에서 뭐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 그 우상호 수석은 숫상무다, 숫상무. 네? 정무수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여당 만나고 야당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대통령의 입장,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여의도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소통,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게 정무수석인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 사람 좋고, 예, 술도 잘 마시고, 그래서 당청 관계를 원만하게 이제 풀어가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히려 적격자다. 응?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운동권 선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는 우상호하고 예전 같으면은 눈도 못 마주칠 사이야. 예? 이게 또 운동권들이 이게 참 그 선후배 서열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예? 선후배 서열이 대단히 엄격해요. 그리고 제가 학생운동을 했던 한총련 때보다는 전대업 때 이런 서열 관계가 대단히 심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우상호하고 지금 누굽니까? 정청래는 사실은 이제 겸상할 이런 짬밥이 아니에요. 겸상도 못하는 사이야.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을 앉혀놓으니까 그나마 지금 저는 정청래를 컨트롤 했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도 고생을 많이 했지. 욕도 많이 먹고.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야 되는데 괜히 방송 나와가지고 쓴소리하고 당대표랑 날 세우고 이래가지고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역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다 감당을 해줬잖아요. 악역을. 전 고생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바지 해준 거예요. 욕바지. 대통령이 먹을 욕을 사실 우상호, 정성호 두 분이 6개월 동안 욕바지 한 거야. 욕바지. 그리고 오죽하면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정성호 장관에게는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나 때문에 욕 먹느냐고 힘들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입 딱 다물고 욕 다 받아주고 하니까 국정이 이 정도 안정돼서 온 거지. 안 그랬으면은 당청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저는 불거질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과거에는 그건 문재인 정부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는 어떤 친문 성향이 강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이제 짐을 덜어준 거죠. 예, 덜어주고 정청래한테 뭐 쓴소리도 하고 방송 나와서. 그래서 딴지 게시판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박 감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 예, 특히 수영이님 수박 감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딴지에서 욕 먹으면은 저는 모든 걸 되게 쉽게 가르쳐 드리잖아. 딴지에서 욕 먹는 사람은 친명인 거예요. 예? 딴지 애들이 욕을 하면 찐명. 거기가 찐명 감별사야. 딴지 게시판이. 그리고 딴지에서 빨아주면 그게 수박이에요. 이제 바뀐 거야 이게. 수박 감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집권을 했잖아. 정권을 잡았잖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적에 수박을 감별하는 방법은 뭐였냐? 낙지 묻었냐 안 묻었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이낙연하고 얼마나 가깝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수박 감별을 했는데 지금은 수박이 바뀌었어. 응? 낙지 수박에서 지금은 청래 수박으로 바꿨잖아요. 응? 청래 수박으로. 그럼 이 수박을 감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은 딴지 게시판 들어가셔가지고 딴지 게시판 들어가시고 욕하는 사람, 딴지 애들이 욕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친명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우상호 욕 많이 먹죠. 정성호 욕 많이 먹어요. 이 사람들이 친명인 거예요. 저는 봉욱 민정수석은 잘 모르는데 봉욱도 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봉욱도 친명인 거야. 걔네들이 욕하면 친명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애들. 딴지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수복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죠 이거. 예컨대 박지원 좋아하잖아. 박은정 좋아하잖아. 임은정 좋아하잖아. 김용민 좋아하잖아요. 응? 추미애 좋아하고 서영교 좋아하고 딱 견적 나온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강덕구 욕먹고 이현주 욕먹고 황명선 욕먹고 거기서 욕먹으면은 그거는 찐명 인증되는 거라니까. 인증. 그게 거기서 수학을 감별하시면 돼요. 딴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오프닝에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팁을 알려드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원래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그 후임으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임명된 거는 저는 이거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응? 아니 좋다. 어쨌건 386 운동권 출신들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우군이 필요해요. 친명만 가지고 한계가 있어. 그래서 자꾸 그 친문 쪽하고 386 쪽을 뛰어나와야 돼요. 갈라치기를 해야 돼. 386 쪽은 이재명 쪽으로 끌고 오고
예, 친문 쪽은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당내 정치 구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저는 친문도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진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정청래 뭐 당대표 연임하겠다, 조국 대선 후보가 되겠다, 뭐 이런 헛꿈 꾸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는 진정성 있게 정청래건 조국이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작은 역할이라도 본인이 하겠다라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나가면은 저는 욕 안 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욕심 부리지 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로 정치인이니까 정말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도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때는 또 친명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청래파하고 친문들은 문제 삼는 게 뭐냐? 친문 그룹은 조국 중심으로 딱 뭉쳐가지고 아예 야당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고 정청래는 청래당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당대표 연임하고 대선 도전하려고 헛꿈 꾸고 앉아있고, 추미애는 경기지사 되고 싶어가지고 정청래랑 딱 붙어가지고 대통령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거야. 과거에 친문이었다, 과거에 뭐 친노였다, 이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그렇게 따지면 이현주 의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현주 의원도 과거를 따지면 친문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 배신자인데, 이현주 의원, 김상우 의원 이런 사람들은, 김상우 의원은 배신자는 아니에요. 저쪽을 배신하고 온 거지만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잖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근데 과거에 어떻게 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정치인이 저는 친명이라고 봐요. 과거를 너무 따지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386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건, 그건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처럼 우상호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대통령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정무수석으로서 누구보다도 사실 역할 잘했다고 봐요. 제일 힘든 게 욕먹는 거잖아. 남 대신 욕먹어주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 나름 당청 관계를, 정청래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진짜 욕바지 안 했으면은 정청래가 완전히 미쳐서 날뛰었을 거예요. 근데 우상호하고 강훈식, 특히 우상호가 쓴소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야 뭐 대놓고 쓴소리 한 건 없잖아.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앞장서가지고 본인이 이제 선거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딴지에 찍혀가지고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도움이 될 게 뭐 있어요? 자기 정치할 거였으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방송 나와가지고 정청래 지적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그래야 그 털레반 애들도 뭐 찍어줄 거 아니에요, 우상호를. 특히 이광재랑 우상호 정무수석이 붙어야 되는데, 이광재는 친노 친문 핵심 아닙니까? 털레반들이 다 그쪽으로 붙을 텐데. 그 쉽지 않아요, 지금. 강원지사 나가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쉽게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 이광재가 강원도에서는, 거기서는 스타입니다. 게다가 거기 털레반 애들이 쫙 붙어줄 건데, 이광재한테. 수박 대장 아니야, 이광재가. 그 정무수석이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괜히 앞장서가지고 대통령, 힘 실어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욕먹은 거잖아. 그거는 선거에는 매우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할을 뒤를 이어서 저는 이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을 하게 된 거는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저는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내일부터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이 정청래한테는 진짜 거의 저승사자 수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이 좀 스타일이 달라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술 좋아하고 참 이게 호인이고 이렇게 친근하게 그 문제를 좀 부드럽게 풀어가는 이런 스타일이라면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무수석이죠. 홍익표 정무수석은 겉으로 보기엔 사람 이렇게 순해 보이는데 그 원칙주의자예요. 응? 그 사람 환장하게 하는 스타일들이 있어. 그 교수님들. 원래 이제 그 강단에도 섰어요. 아이들도 이제 가리키다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는데, 뭐 과거에
그 임종석 지역구에서 금배지를 달아가지고 그걸 보고 뭐 또 임종석하고 가까우니까 이것도 수박이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과거 얘기고 정원호 구청장도 임종석 비서실에서 임종석 보좌관으로 정치 시작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기 무슨 뭐 좀 이상한 애들이 정원호도 수박이다 막 이러고 한참 따들다가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갔잖아. 말도 못 꺼내잖아. 그 옛날 일을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주 고지식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뭐 이렇게 언성도 높이지도 않아요.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이런 스타일인데 있어 하여튼 사람 환장하게 하는 그래서 정청래는 진짜 우상호 시절이 제가 볼 때는 그리울 거라고 봐요. 이제 그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고별 인사 우상호 정무수석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별 인사를 같이 영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입니다. 오늘 후임자가 발표되었고요. 내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20일부터는 이제 신임이 근무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근무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홍익표 후임 정무수석과 함께 인수인계하면서 같이 일을 정리를 하고 실제로는 내일 그만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정무수석 임명되었을 때 정무수석실에 직원이 한 4-5명 정도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일을 그만두길 수 있어서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각 정당의 지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자들께서 후임 정무수석과 잘 소통하셔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당 간의 끈이 끊이지 않고 협조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편으로는 저를 괴롭히셨지만 또 한편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보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올해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원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제도 많고 일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팔로우 하셔서 굉장히 이런 대한민국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노력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는 거라서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저 뒤쪽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동안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짧았지만 보람 있었던 정무수석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고생했던 초대 정무수석으로 그것도 참 당대표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당 대표는 없고 야당 대표만 있는 상황에서 정무수석을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당이 없잖아, 여당이. 이 윤석열이 그 계엄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총선에서 이제 대패를 해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전국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뒀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은 더 힘든 상황이지. 윤석열보다 더 힘든 상황이잖아. 다 야당인 상황. 여당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 정청래가 가만히나 있었습니까? 온갖 사고를 치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사고 치고 그 오죽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좀 저기 대통령 순방 나가실 때만큼은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됐으니 정말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당에서 너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또 그 바람에 욕도 많이 먹고 본인 이제 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한 게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뭐죠? 갑자기 한자가 생각이 안 나네. 일 잘하면 상을 주고
일 못하면 이제 혼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정무수석 일 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원지사 한번 꽂아주세요. 지금 이제 경선에서만 이기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뭐 8, 90% 이상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우리 강원도 당원들이 이번에 진짜 고생 많았다. 신상필벌. 리안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갈수록 큰일이야 이거. 방송을 때려치듯이 해야지. 이게 85세까지 제가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85세 때는 과연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큰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신상을 해야 된다. 상을 주셔야 돼요 상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말씀도 하셨죠 그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욕먹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공천을 해주자. 특별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 저는 두 사람은 진짜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성호 장관하고 까방권 이제 죽을 때까지 까방권이에요. 두 사람 무슨 짓을 해도 제가 까방권이야. 정성호하고 우상호는 안 깝니다. 절대 안 깝니다. 그 6개월 동안 고생하는 걸 저도 방송하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평생 까방권이에요. 평생 까방권을 줘야 된다. 우상호 정무수석 그 다음에 정성호 장관. 요즘 이제 봉욱 민정수석도 까방권에 많이 근접하긴 했는데 이 정도 욕 먹어가지고는 까방권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욕이란 욕은 두 사람이 이제 다 먹었는데 이번에 꽃가마 태워주자고 우리가. 우상호 꽃가마. 제가 제 스스로를 지금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를 부정하는 발언이잖아 이게. 386을 제가 청소하겠다. 386의 정치적 숨통을 끊어놓겠다. 요걸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우상호 정무수석의 도지사 당선을 위해서 여기 가까워요 춘천. 가깝습니다. 가평하고 춘천하고 다리 하나 건너면 춘천이에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우리 운동권 아직 살아있다. 이거를 우리 우상호 선배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운동권의 어떤 자존심을 회복시켜줬다. 그래서 우상호 우리 선배님은 진짜 잘 돼야 됩니다. 강원지사 하세요. 강원지사 해. 내가 시켜줄게. 까짓거. 강원도는 우상호에게. 그래서 아무튼 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당원들이 잊지 않고 저는 이제 보상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뭐 이광재가 아니라 뭐 누가 나와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상호로 가는 거야 그냥. 왜? 우리는 친명이니까. 친명이 가는 길에 우리는 뭡니까 하여튼 불도저가 돼가지고 앞에 싹 쓸어버리면 돼요. 싹 쓸어버리자고 우리가. 친명 가는 길에 꽃길을 깔아주자. 친명 가는 길에 레드카펫 깔아주자. 이런 저는 마음으로 방송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요.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각오를 밝혔어요. 관용과 통합으로 국민의 마음 잊겠다. 여러분 딱 그 관상이 이게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뭐 관상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관상을 여러분 딱 보세요. 우리 홍익표 정무수석의 관상을 보세요. 이 관상이 뭔가 꽉 막혀 있는 뭔가 그 고지식의 그 현존이라고나 할까? 고지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형상화를 한다면 고지식을 조각으로 만든다면 홍익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퍼펙트한 제가 볼 때는 관상입니다. 이 사람 진짜 답답하겠다.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지쳐서 설득당하겠다.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죽을 때까지 토론하자. 거의 이런 관상이에요. 제가 이런 관상을 가지신 분들을 조금 경험을 해봤어. 특히 학계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학계에 가면은 요 관상이 많아. 죽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돌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그 교수님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학 때 이후에는 교수님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언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결혼식 가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주례를 많이 하잖아. 환장합니다. 그 하객들의 어떤 반응이나 하객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우리 교수님들 주례하실 때 보면은 본인이 준비한 말을 끝까지 하고 가세요. 이게 분위기가 싸하고 막 졸고 하객들이 다 도망갈 분위기가 형성이 돼도 예 꿈쩍을 안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니들은 졸아라 나는 주례를 한다 뭐 이런 정신으로 예막 뭐 하나만한 얘기를 그 누구나 다 하는 얘기를 끝까지 굳이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수님들이에요. 네. 실제로 우리 이제 그 홍익표 정무수석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강단에서 아이들을 좀 가리키기도 했었고,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지식인의 관상, 야 이거 환장합니다. 이거 애누리가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애누리가 없어. 타협이 없어요. 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 한잔 하면서 형님 왜 이러세요 형님 한잔 하시고 화 푸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되거든. 형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이러면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술도 안 마셔요. 술도 안 마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좀 서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러고 딱 가잖아. 그러면은 이런 진지한 얘기를 술 마시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딱 그러면서 정색을 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냥 뭐 밤새도록 얘기해요. 얘기가 끊기지도 않아. 환장하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다 지쳐가지고 토론을 하다 지쳐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씨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관상들이 토론을 하다가 지치는 거야.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런 관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이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요. 본인이 이길 때까지 계속 토론을 한다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느낌적 느낌이 이제 관상을 보니까 우리 그 홍익표 정무수석은 그 상당히 지적인 분이고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지적인 분이고 토론가이고 원칙주의자고 그러면서도 또 성품이 나쁘질 않아요. 이게 이제 막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이러면은 싸우기라도 할 텐데 웃으면서 사람 조지는 이런 스타일.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스타일인 거죠. 그죠? 차라리 막 논쟁을 하다가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멱살잡이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끝나기라도 하는데 웃으면서 웃으면서 막 10시간씩 토론하는 거야. 우리 그러지 말고요. 와 이거 미치는 거지. 이게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좀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그런 이제 인물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386 중에서도 가장 좀 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에요. 제가 386 선배님들한테 가장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은 좀 건방진 얘기긴 하지만은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해. 무슨 뭐 송영길 대표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는 이런 이제 스타일의 분들도 있는데 386 정치인들 대부분이 특히 이제 금배지 단 이후에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술 먹고 골프 치고 술 먹고 골프 치고 술 먹고 심지어 그 누굽니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뭐였냐면은 골프왕이에요. 골프왕. 골프를 얼마나 치러 다녔는지 골프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어. 그래갖고 제가 솔직히 선배님 대단한 선배님들이지만은 조금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 그 홍익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익표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이론가라고 그래요. 강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킨 이런 이제 과거 경험도 있고 지금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상당히 이론적으로 이런 정통한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이제 사실 말 섞기도 힘든.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같은 경우가 그 공부를 안 하는 이제 대표적인 386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공부 안 하고 이제 줄 잘 쓰고 공부할 시간에 딴지 게시판 가가지고 맨날 댓글이나 쓰고 글이나 쓰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맨날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 다니면서 뭐 댓글이나 쓰고 낄낄거리고 어떻게 하면 한번 웃겨볼까 해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농담 따먹기나 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경우가 정청래예요. 그래서 내공이 부족해요. 제가 뭐 정청래 대표를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청래의 뭐 여러 가지 단점들 수없는 단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내공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빈곤하다. 이게 이제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내공이 없어요, 내공이. 근데 이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386이기도 하고, 내공이 있는, 이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떻게 뭐 술이라도 한 잔 먹고 해결이라도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야, 이거 환장할 거예요, 아마. 정청래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임자 만났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정청래뿐만 아니라, 뭐 장동혁, 이준석, 조국, 이게 뭐 거의 다 임자 만난 상황이다. 사람 환장하는 사람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선임을 하셨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통령께서 저는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제 그냥 추론이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처음에 정무수석을 제안을 받았을 때 경기지사 강원지사 출마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을 하더라도 강원지사를 이제 출마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강원지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정무수석을 하면서. 6개월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쯤은 사퇴를 해야 될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하면서 후임자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고, 뭐, 홍익표 정무수석이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경험을 해봤고, 지금 이제 또 그 본인 그 지역구를, 꿀지역구잖아요. 꿀지역구를 내려놓고 서초로 가서, 지금 백의종군했던 총선 때 이런 모습도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386 중에서도, 가장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품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좀 공정하고 좀 중립적인 이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이제 수박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죠. 뭐 친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뭐 수박 정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중립적인 이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를 정무수석을 대통령실로 아마 부르고 싶었던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애초에 뭐 서울시장 출마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해봐야 득표를 하기도 참 쉽지 않을 거고, 어렵게 출마를 했는데 유의미한 득표를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정치하는데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악영향이 오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하게 되는 건 좀 아깝다라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불러주셨으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본인의 이제 정치 커리어를 더 확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 정무수석은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본인이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좀 길게 정무수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내대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또 의원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해서 저는 다음 총선 때까지는 아마 복만삼님, 요새 까왕님하고 제일 논평이 비슷한 땡규가 혹시 까왕님 후배님 자리로 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행복님, 홍익표 고스톱, 내가 딸 때까지 무조건 고고싱, 이재명 대통령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홍익표 정무수석을 다음 총선 때까지 좀 장기, 노예 계약을 하는, 장기 구금이죠. 사실 뭐 대통령실 가는 게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참 부러운 일이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청와대는 거기는 거의 뭐 염전 다음으로, 어찌 보면은 염전보다 더 힘든 그런 노동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은 장기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다. 그래서 총선 때까지 이제 대통령실에 잡혀 있어야, 청와대에 잡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총선 때 저는 뭐 한 1, 2년 정무수석을 잘 하시고 총선 때 서초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수석 한 다음에 또 편한 지역구 가지 말고 서초에서 끝까지 승부를 보자. 이제 대통령의 정무수석이라는 명함까지 생겼으니까, 로즈마리님, 다음 총선 때는
얼마든지 서초에서 한번 승부를 겨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수석 좀 잘하시고 아마 이런 저는 뭐 구상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홍익표라는 인물 당과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아주 적임자이고 원내대표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특히 이재명 친명 쪽이 아닌 그죠? 비명 쪽의 의원들하고도 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으로서의 이제 역할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총선 때까지 열심히 정무수석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 총선 때는 서초에 민주당의 깃발을 꼭 한번 날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